자, 인도 얘기를 드릴 텐데 인도가 요즘에 좀 문제가 있죠. 자, 일단 인도 얘기를 드리기 전에 우리가 중국을 보면은 중국이 2000년대부터 잠에서 깨어난 사자란 운동, 뭐 잠에서 깨어난 팬더라 운동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2000년대부터 중국의 GDP가 엄청나게 올랐는데 문제는 인도도 오르긴 올랐어요. 2000년대부터. 오르긴 올랐는데 각도가 달랐죠. 중국과 인도가. 따로 그리면 그럴듯한데 같이 그리면 인도는 뭐 거의 못 오르고 중국은 가파르게 올랐어요. 그러니까 인도 입장에서는 저 성장의 갭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인도가 2020년에 뭐를 발표했냐. 1650조 원을 인프라 투자를 하겠다. 이게 2020년 1월 1일 날 나온 거예요. 코로나 직전에. 이 모디 정부가 새로 정권을 잡으면서 5개년 국가 인프라 투자 계획을 하겠다. 우리나라하고 똑같죠. 5개년 국가 개발 계획. 이분 인도의 14대 총리 나렌드라 모디가 다시 정권을 잡으면서 우리나라처럼 한강에 기적을 했던 경제개발, 야 진짜 어렸을 땐 이거 진짜 많이 들었는데 요즘엔 이거 안 배우죠.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때는 무슨 사업 했고, 아 갑자기 외웠던 거 생각이 나네. 2차는 몇 년에서 몇 년인데 뭐 했고, 3차는 뭐 했고, 뭐 중공업이고 여기는 경공업이고 여기는 기술혁신이고 뭐 이런 거 외웠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나라처럼 하겠다. 인도 같은 경우에 뭘 하겠다고 선언을 했냐면 우리가 똑같죠. 도로 깔고 철도 깔고 도시 기반 시설, 화장실 만들고 주택 만들고, 아직 화장실도 안 돼 있으니까 가스 깔고 뭐 이런 거를 1600억을 투자해서 밀어붙여서 하겠다. 근데 안 됐던 게 과거에도 비슷한 게 있었는데 인도 같은 경우는 느림의 미학이라 그래서 뭘 하나 하면은 무지막지하게 오래 걸리죠. 뭐래더라? 20년 되는 프로젝트도 있대요. 진행이 안 돼서. 이게 고질적인 프로젝트 지원 문제가 있는 게 인도인데, 예를 들면은 제가 인터넷에서 갖고 온 썰이긴 한데 인도에서 조만간은 8개월이라 그럽니다. 무슨 교수님이 조만간의 결과를 알려주겠다는 말을 듣고 8개월을 기다렸다. 입학 때 학생증을 신청하니까 졸업 때 나왔다. 야 대단합니다. 기념으로 가져가라. 하여튼 뭐 이런 나라다 보니까 만만디죠. 만만디. 우리도 옛날에 그랬으니까. 만만디다 보니까 인프라가 너무 안 깔려 있어서 이 유명한 거 기차 한번 타려고 그러면은 야 위에 타는 기적을 이거 목숨 걸고 기차를 타는 나라인데, 저러다 보니까 2020년대 도로하고 철도를 이제 X자, 우리로 치면 경부고속도로, 무슨 고속도로, 뭐 영동고속도로 이런 걸 만들어 갖고 철도하고 도로를 쫙 깔겠다는 걸 발표를 하고 저렇게 투자를 엄청나게 하겠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가파르게 오른 주식 중에 하나가 최근 2, 3년간 인도였어요. 거의 꼬레아만큼 올랐거든요. 자, 문제는 이래갖고 인도가 앞으로 뭔가 투자를 하고 점점점 인프라 깔리고 인구가 중국 정도 되잖아요. 철도 깔리고 도로 깔리고 하면 정말 우리가 1980년대 90년대 했던 고속 성장을 할 걸로 알았는데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다만 문제가 생겼죠. 무슨 문제가 생겼냐. 인도가 코로나 하루 확진자가 30만이 넘었어. 이게 여기 10만 갔다가 여기 10,000명으로 줄었거든요. 사실상 인도는 여기서 우리는 코로나가 끝났다라고 얘기했어요. 게다가 인도 사람들의 피를 검사해 보니까 항체가 많이 생겼대.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은 검사를 안 하는 와중에 누군가 걸려서 다 앓고 지나갔다는 거죠. 미친 나라인가? 야, 이게 자랑이다 지금. 우리는 검사를 안 했는데 애들이 항체가 있네? 뭐 이런 소리를 했어요. 실제로 어디 빈민가 가서 검사해 보니까 항체가 50%가 있었다. 그러니까 절반은 걸렸다가 뭐 죽을 사람 죽고 살 사람 살았으니까 우리는 집단 면역이다 뭐 이런 소리를 하면서 여기서 정신을 확 놓습니다. 모든 걸 쫙 풀어요. 그랬다가 지금 자, 그럼 보면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 옛날에 작년 겨울에 2020년 겨울에 10,000명 이하로 줄었을 때 사회적 긴장도 풀었다. 방역 이제 끝났다. 이제 마스크를 쓰지 않는 일도 늘었다. 우리는 이미 집단 면역이 됐다. 백신 때문이 아니라 걸려서 13억 인구가 할 소리냐 그게? 걸려서 집단 면역이 됐다 뭐 이런 소리를 했죠. 그래서 방역에 이제 신경 쓰지 않고 자 이제 뭐 시작이다 뭐 이런 소리를 했는데, 그랬다가 어떻게 됐냐. 지금 현재 딱 3개월 뒤에 아비규환이 됐어요. 이게 지금 외국에서 나오는 말에 따르면은 통제선을 넘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 유례 없는, 전례 없는 피해. 근데 이게 진짜 아까도 말했지만 웃긴 게 집단 면역에 도달했다고 믿었다는 게, 붐바이 빈민가 3곳을 검사했더니 57%가 항체가 있었다. 야 이게 어디를 검사했더니 75%가 항체가 있었다. 백신 놓기 전이죠. 걸렸다는 거죠. 야 장난해. 죽을 사람은 죽고 살 사람은 살아서 우린 살았으니까 뭐 이런 소리를 했다가 저거만 보고 마음을 좀 굉장히 놨다가, 문제는 집단 면역이라는 개념이 과연 저렇게 50% 항체를 보유했다 저걸로 통할 건지 아니면은 저것만 그랬는 건지 알 수 없는 13억 전체를 조사한 건 아니니까 마음을 놨다가 지금 저런 상태로 가고 있는데, 게다가 저기는 인구가 워낙 많고 워낙 걸린 사람이 많으니까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라는 게 요즘에 글로벌의 화제인데, 2중 변이도 아니라 이제 3중 변이까지 나오고 있다 그럽니다. 지금 뭐 무지막지한 변이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 어떤 변인지도 제대로 워낙 나온 지가 얼마 안 되니까 3중 변이 이렇게 나오니까 전염력이 더 강해진 것 같고, 지금 31만 명, 뭐 34만, 35만 계속 올라가는데 코로나 지옥이다. 세계 신규 감염자의 40%가 인도다. 시스템이 무너졌다. 인도 뉴델리에는 코로나 걸린 사람 숨을 못 쉬잖아요. 심각한 환자들은 이 폐 때문에 숨을 못 쉬는데 산소가 동이 나서 그냥 환자가 사망하는,
이걸 넣어줘야 돼. 삽관을 해갖고 탄소를 넣어줘야 되는데 이게 동났어요. 걸리면 죽는 겁니다. 지금 줄줄이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은 인도가 지금 코로나 통제 불능 상태로 치닫고 있다. 인도 확진자가 사흘새 100만 명. 각국은 입국 제한 조치. 그래서 결국 아니 도대체 인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다른 나라들과 전혀 다른 인도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물론 이유가 있죠. 인도가 어떤 나라입니까? 축제의 나라죠. 이게 3월 말에 있던 세계 축제라는 홀리입니다. 사람이에요. 그 양파 아니죠. 꽃 같은 거 나온 게 아니라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뭔가를 하는 게 축제의 나라예요. 수많은 이들이 거리에 나와서 이제 풍선을 던지고 색깔을 던지는 건데 방역을 위해 축제를 자제하려고 요청했지만 들은 척도 안 했다. 근데 저기는 그래도 괜찮아. 세계 축제 홀리. 이거는 괜찮습니다. 왜냐? 아직 가장 막강한 놈이 안 왔거든. 가장 막강한 놈이 뭐냐? 인도 축제의 결정판. 곧 개봉 박두. 쿰부멜라라고 하는데 축제의 결정판이자 하이라이트 4월입니다. 하루에 135만? 야 이거 많이 오면은 1000만 명도 온다 그럽니다. 하루에 몇백만에서 몇천만 명이 오는 바로 그 축제. 게다가 하루 이틀 하냐? 49일간 지속을 한다. 야야야 확진자 100만 가겠는데 49일간 지속하는 바로 그 축제. 세계 최대 규모 인도 인구의 10% 1억 2천만 명이 와서 강물에 몸을 담그는 귀천 없이 모든 계층이 참여하는 바로 그 축제. 저 축제가 뭐냐면은 종교죠. 종교. 힌두교에서 성스러운 술이 떨어진 자리이기 때문에 강물에 몸을 담그면 죄를 씻을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뭐 4년인가? 4곳인가? 12년마다 4곳 돌아다녀서 2, 3년마다 한 번씩 오는 매년 있는 축제도 아니래요. 가끔 있는 축제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런 일이 펼쳐집니다. 야.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야, 큰일 났다. 장난 아니다. 보면은 진짜 그냥 웃으면 안 돼요. 이게 많이 올 때는 1000만 명도 넘게 온대. 이 지금 다 사람이죠? 와, 이게 실화냐? 이 와중에 LG가 있네? 하여튼 그래서 가면 뭐하냐 이 인파 겐지스강으로 걸어가서 이런 거 하죠. 우리가 많이 보던 장면. 겐지스강에 몸 담그고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끼얹고 옆에 사람하고 야 마스크 요번 장면입니다. 요번 자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뭐 사진은 많아요. 뭐 이런 사진들 모여서 와 정말 살색밖에 안 보이는 살 그 자체의 축제인데 이게 지금 다가왔어요. 4월입니다. 4월. 예년의 경우 하루 최대 방문자가 2천만 명을 넘을 때도 있다. 12년 주기로 4곳에서 열리기 때문에 한 곳에선 12년이고 전체로 보면 2, 3년마다 한 번 개최되는 역대급 축제인데 1억 2천만 명. 2019년 같은 경우에는 연인원 매일 온 사람을 여러 번 온 사람 중복한 걸 다 합치면은 2억 4천만 명 이상이 참가하는 믿기지 않는 축제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니까 저런 와중에 그래프가 이렇게 되고 있고 한마디로 인도 담당자는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초현실적인 일이 인도에서 일어나고 있다. 믿을 수 없다. 내 눈을 싫어하냐? 뭐 이거 저 싫어하냐? 내 눈을 믿을 수 없다. 저런 와중에 3중 변이 바이러스, 2중 변이 바이러스가 쭉쭉쭉쭉 나오는데 아직 정보가 없죠. 정보가 뭐가 있겠어? 지금 나왔는데 뭐 전파력이나 치명률에 정보가 없고 만에 하나 정말 만에 하나 백신이나 치료제가 현재 나온 게 잘 듣지 않는다면은 정말 큰일이 될 수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들어왔습니다. 인도발 2중 변이 바이러스 국내 유입 첫 확인 4월 달에 나왔는데 이게 또 전 세계로 퍼지는 거니까 영국에서는 이미 인도 사람들 입국을 금지시켰죠. 총리가 방문하려고 그랬는데 취소했어요. 인도하고 영국이 가깝잖아. 옛날 역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인도에서 영국으로 오는 걸 입국을 금지시키니까 인도 갑부들이 탈출 중이랍니다. 인도에서 영국 가려고. 영국 가는데 비행기 안 뜨니까 이제. 안 뜨고 거기서 문 닫는다 그러니까 마지막 그 한 자리 차지하려고 표값이 1억을 넘어가는 이게 나오면은 되게 웃긴 게 입국 규제라니까 44분을 남기고 마지막 비행기가 착륙하는데 요 비행기 표값이 1억 5천만 원이었답니다. 마지막이라는 건 얘들아 문 닫는다 마지막이다 그랬더니 1억 5천만 원을 내고 누군가가 탔다는 거고 마지막 문 닫기 전에 전세기 2대가 들어왔다 뭐 이런 거고 WHO도 지금 뭐 인도 같은 경우 때문에 코로나19 확산이 어떻게 될지 통제해야 된다. 백악관은 주시하겠다. 도울 방법을 협력하겠다 그러는데 야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 보니까 뉴스가 뭐 노천에서 시신들이 불타고 있다. 지옥으로 변했다. 한쪽에서는 축제고 이거 내 죄를 씻어달라고 한쪽에서는 축제고 한쪽에서는 지옥이고 사람이 죽어나가고 지금 그게 인도가 현재 겪고 있는 일이죠. 야야 이게 와 이거 무시무시한데 이게 이렇게 할 것 같은 느낌이죠. 지금 저 축제 하는 걸 보니까 정말로 백신이 잘 통해서 저게 좀 이게 지금까지는 인도만의 문제인데 사실은 이게 이렇게 올라가면서 전 세계 주식시장이 잠깐 움찔했어요. 잠깐 아직은 뭐 이러고 있긴 한데 야야 이게 설마 역대급 뭐 이걸로 치솟으면서 전 세계에 다시 2중 3중 뭐 바이러스를 뿌리진 않겠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것 때문에 잠깐 주식시장까지 움찔움찔하는 일이 펼쳐지고 있고 제가 이 기업은 사실은 얘기를 지난주에 안 했던 게 결론이 안 나서
이 기업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는 함부로 하면 안 되죠. 앞으로 우리나라 기업, 남양유업이 더 잘 되라는 측면에서 뭐가 있었는지 한번 말씀드릴 텐데, 남양유업이 불가리스 코로나 억제라는 말을 했다가 2개월 영업정지를 먹었어요. 야, 이게 유업이 2개월 영업정지라는 거는 엄청난 타격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업이라고 생각해보면 기업 전체가 2개월 쉬는 거예요. 만약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 기업이 2개월 영업정지 먹으면 이거는 박살이죠, 박살. 자동차 만드는 라인이 2개월만 쉬어도 뭐 난린데, 지금 기업 전체가 2개월 쉬라는 2개월 영업정지가 나온 거는 정말 믿기지 않느냐. 우리가 하는 고깃집이 2개월 쉬어도 힘들어요. 술집 2개월 쉬어도, 편의점 2개월 쉬어도 힘든데 기업이 2개월 영업정지가 나왔으니까 강력한 제재라고 할 수 있고, 6개월 영업정지 이런 거는 이제 기업이 6개월 쉬면은 거의 문 닫지 않을까? 웬만한 기업들은. 하여튼 그럼 뭐가 문제였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4월 13일 날 남양유업에서 이런 홍보 자료가 나왔는데, 불가리스가 코로나 효과가 있다, 77.8% 억제가 된다, 코로나 바이러스 효과가 있음을 국내 최초로 규명했다, 발효 완제품이, 그러니까 발효유가 인플루엔자나 코로나 바이러스 효과가 있다, 그러면서 홍보 자료가 나왔던 게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마이너스 99.999%, 코로나 바이러스 마이너스 70.8%로 불가리스 발효유가 효과가 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테스트했냐 물어봤더니 문송하지만은 뭐 의료기기형 무슨 방법 뭐 어쩌고 저쩌고를 사용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뿌렸어요. 이게 불가리스가 코로나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효과가 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저거를 보자마자 불가리스가 품절이 나고 편의점 달려가서 불가리스 하나 먹고 시작하는 거죠. 얘들아 커피 아니야 불가리스지, 코로나인데 얘들아, 이런 무식한 놈 아직도 커피 먹어? 이러고 불가리스 먹어서 편의점 마트에서 불가리스가 품절이 됐어요. 게다가 이거 품절만 됐으면 상관이 없는데,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문제가 뭐가 문제였냐면, 남양유업은 상장기업이거든요. 주가가 여기다가 30만원짜리가 48만 9천원까지 올랐어. 쫙! 이거 우선주 상한가 갔어요 그날. 물론 다 쫙 빠졌지만, 이게 우선주 상한가가 20% 오르고 막 25% 오르고 48만 9천원 여기 팍 찍고 폭 빠졌는데, 조금 이따가 그 말씀드리고, 그러면 얘네가 뭘 발표했냐, 저렇게 발표하니까 질병관리청,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식품안전처나 질병관리청에서 야 뭐야 저거 뭐야, 내용을 살펴보고 발표를 했는데 이런 발표를 냈어요. 해당 연구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결과는 바이러스 자체의 제품을 처리해서 얻은 결과다. 그러니까 요런 데다가 바이러스 이렇게 놓은 다음에 그 위에 불가리스를 껴줬다는 거죠. 설마 저건 아니겠지? 설마 저렇게 무식한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이 그릇에 바이러스 넣은 다음에 발효유 뿌렸다는 이건 아니겠지. 에이 그거는 이상하잖아. 쭉 읽어보니까 이번 실험의 골자는 바이러스 위에 발효유를 직접 뿌렸더니 바이러스가 크게 줄었다. 자 그럼 저기 간장을 뿌리지, 뭐 염산을 뿌리던가. 야 저기 그거 못 뿌렸을 때 바이러스에 안 죽을 수가 있나? 뭘 뿌리면 안 죽겠어? 뭐 물 말고는 뭐 된장을 넣어도 죽을 것 같은데. 저기 뭘 넣어도 당연히 주는 거 아니야? 뭐 음식물 같은 거 넣지 않으면? 뭐 염산 뿌리던가 뭐 청산가리 넣던가 이러면 줄잖아. 하여튼 그래서 줄었다는 게, 이게 그래서 마이너스 77% 그거라고? 설마? 모르겠어요. 뭐 질병관리청 그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이건지 모르겠는데, 한마디로 그걸로는 인체 내의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효과가 이제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 그쵸? 그릇에 뿌린 거하고 내가 먹은 거하고는 다르죠. 내가 염산 먹을 순 없잖아. 간장 먹으면은 내 몸에 있는 바이러스가 주는 건 아니니까 그거랑 관련이 없다. 야 설마 진짜 저거였나? 그건 아닐 것 같은데. 위에 뿌렸는데 바이러스를 못 죽이는 게 이상하잖아. 야 위에 뿌리면 죽겠지. 그냥 안 뿌리고 햇볕에만 놔둬도 죽지 않을까? 하여튼 뭐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 교수님은 이런 말 합니다. 인체 내가 아니라 세포나 시험관 안에서 효과가 있었던 약물은 수백 개다. 간장도 효과가 있다는 거죠. 결과를 이렇게 발표하면 안 되고 연구자로서 좀 말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식약처가 보니까 그 심포지움이라는 게 셀프 심포지움, 남양이 이제 연구에다가 돈을 지원해줘서 한 거였다. 그리고 나온 결과를 보면 홍보 자료를 30개 언론사에 배포했는데 한 개 제품에 세포 시험을 했는데 제품 전체로 발표하고 뭐 이런 문제도 있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식약처가 불가리스 코로나19 마케팅을 한 남양유업을 고발했고, 결론적으로 2개월 영업정지가 나왔는데, 남양유업 주가를 보면 이번 코로나 사건 그겁니다. 야 이게 뭐 아래서 뿅 튀었다가 떨어졌긴 했는데, 야 이게 주가 조작으로 걸릴 수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면은 이게 엄연히 질병처에 따르면 이게 지금 허위 뉴스와 가깝죠, 사실상. 게다가 저 올라갔을 때 개미들이 달려들어서 54억 어치의 매수가 있었다 그럽니다. 순매수가 물린 거죠. 누군가 물렸어요. 마이너스 한 50% 나온 분도 있을 걸, 누군가는 저 꼭지에 샀으면. 지금 누군가 물렸기 때문에 이게 주가 조작이 될 수도 있죠. 물론 안 될 수도 있지만, 의도치 않았으면 이건 뭐 법으로 가야 되니까. 게다가 만에 하나, 이건 그렇진 않을 것 같은데, 남양유업에 있는 직원이나 관계자나 특수관계인들이 주식을 만약에 팔았다면
그건 감옥입니다. 요래갖고 여기서 팔면은 그건 안 되는 거야. 아마 그렇진 않았겠지. 그런 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남양유업도 주가 조작의 의도는 없었다. 이렇게 확대될지 몰랐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사과문을 발표했어요. 코로나19 억제 발표를 단정 지을 수 없음에도 오해를 불킨 점 사과를 드린다. 하지만 그러나 효능은 있었다. 세포 실험 단계에서 뿌리니까 효능은 있었다. 그리고 야 이게 그걸 도대체 누가 이 프로젝트를 해서 발표했어? 그랬더니 남양이 누가 주도한 프로젝트인지 파악하기 어렵다. 이건 제 생각엔 파악하면 안 될 것 같아. 왜냐면은 김대리 나올 거 아니에요. 김대리 이 과장. 여러분들이 걸리는 겁니다. 김대리 이 과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불쌍한 얘네들 그냥 그쵸. 이렇게 확대 해석될 줄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 뭐 이렇게 넘어갔고요. 그래서 2개월 영업정지를 맞았는데 남양유업 얘기를 조금 드리면 참 안타까운 기업인데 이게 장기 주가 차트입니다. 시가총액이 지금 2,600억이에요. 거의 몇 년입니까? 7년에 걸쳐서 시가총액이 거의 70%가 날라갔어요. 지금 여기입니다. 여기서 요거 올랐다가 지금 문제가 됐는데 한때 100만 원에 갔던 주식입니다. 한 주에 90 몇만 원, 막 97만 원, 98만 원 주식인데 지금 30만 원까지 떨어져 있는데 남양유업이 1964년에 창업된 기업이죠. 고 홍두영 남양유업 명예회장님이 한국의 아이들이 일본산 탈지 분유와 미국산 조제 분유를 먹고 자라는 상황을 안타까워해서 한국인 체질에 맞는 분유를 만들기. 처음에 분유회사죠. 분유를 만들기 위해 남양유업을 만들었는데 그 1967년 형님들이 드셨던 바로 그 분유. 야, 오랜만에 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어디서 많이 봤다고 생각하는 분들 계실 텐데 형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형님이 드셨던 바로 그거죠. 1967년에 우리 기술로 최초의 남양 분유가 나옵니다. 야 이거 집집마다 있었죠. 이 캔 뚜껑 이렇게 돌렸다는 거 처음 봤다고? 아예 아시잖아 이거 위에 있는 요거 이렇게 껴서 이렇게 돌렸다는 거 이렇게. 저도 처음 봤지만 여러분 다 아시리라 믿고 집에 하나씩 있었던 거고 돌렸다는 남양 분유가 이제 그 당시에 1960년대 등장을 해서 대박이 났죠. 이런 거 하고 우량아 선발대회 형님들 나왔다. 형님 여기 계시네. 슈커월드 구독자로 크신 형님 여기 계시네. 70년대 우량아 선발대회니까. 형님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자 가려드렸습니다. 특별히 그 인권 있으니까 인권 가려드리고요. 이렇게 이게 형님들이 나갔던 대회가 남양하면 그래서 이미지가 굉장히 좋았죠. 건강한 아이, 우량한 아이, 우리나라 분유 뭐 이래서 이게 대박이 났는데 문제는 2010년대 들어서 문제가 생겼죠. 2013년에 우리나라에서 한때 뜨거웠던 대리점 강매 사건, 남양유업이 대리점 강매하는데 막 막말하고 이랬던 음성 파일이 인터넷에 나오고 그러면서 이때 남양유업이 대국민 사과를 합니다. 앞으로 강매 같은 거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국민 사과를 하고 우리 2020년에 또 뭐 경쟁사 비방 댓글 사건 뭐 이런 게 또 나오면서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아져요. 옛날에 하면 우량한 기업, 우량한 아이, 우리 건강을 위한 기업이라는 정말 그 좋았던 이미지에서 1등 분유에서 불매의 기업으로까지 이미지가 내려가게 되는데 사실은 남양유업 입장을 보면은 2019년도 기준으로 우리나라 우유 시장 점유율 2위입니다. 2, 3위가 얼마 차이가 안 나요. 2, 3, 4위가 서울우유는 1등이고 남양 매일 빙그레가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문제는 이 우유 시장이라는 게 흰우유를 잘 안 먹어. 이렇게 줄고 있어요. 요즘에는 이렇게 가고 있긴 한데 흰우유를 잘 안 먹어요. 저 어렸을 때는 맨날 그 주번이 앞에 가서 아침마다 흰 우유 그 녹색 박스에 있는 거 있죠? 이렇게 된 박스에 있는 거 이렇게 된 우유 받아와서 각 교실에 다 하나씩 줬어요. 그래서 강제적으로 그거 하나씩 먹었거든. 초록 박스 이렇게 들고 와서 다 그 돈을 안 내면은 선생님이 왜 그거 안 내냐고 반드시 먹어야 된다 그래서 거의 반에 70% 80%가 흰 우유를 무조건 꽉 하나 원샷하고 시작하던 게 옛날인데 요즘도 하나? 요즘에 안 가서 모르겠는데 요즘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먹나? 해요? 하여튼 모르겠는데 아니 뭐 군인이 먹는 거지 뭐. 야, 군인은 뭐 감사하게 군인은 뭐 마스타 이런 거 먹긴 하지만 하여튼 먹을 게 많으니까 흰우유를 잘 안 먹어요. 커피 마시고 뭐 주스 마시고 뭐 이런 게 너무 많으니까 흰우유가 소비량이 쫙 줄어들어. 그래서 우유 시장에서 점유율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게다가 또 기업 이미지가 내려가니까 남양 같은 경우에 점유율에서도 시장 자체도 내려가는데 점유율도 안 좋으니까 굉장히 실적이 내려가는 데다가 분유 2010년대까지 남양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압도적 1위였습니다. 58% 독점이죠. 거의 독점. 최강자. 거의 60%의 점유율을 자랑하던 남양유업이었는데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 분유 시장 좋을 것 같아요? 좋을 리가 없죠. 분유 시장은 요즘에 곡소리입니다. 곡소리. 게다가 미래는 더 암울해. 제가 옛날에 많이 보여드렸죠. 이 출산율 관련해서 이게 정해진 미래에 딱 들어가 있는 업계예요. 정해진 미래. 오래된 미래죠. 이미 정해졌어. 10년, 20년 뒤의 미래가 정해진 시장이에요.
뭐 한 그릇 먹을 거 두 그릇 먹을 수 없잖아. A배다가 막 더 넣을 수 없잖아요. 이거 먹고 더 크렴. 좋은 게 낫단데 얘야. 그리고 아침 점심 사이에 하나 더 꼽을 수는 없으니까 이게 시장이 줄어들 건 너무 자명한, 그러니까 곡소리가 나고 있는 데다가 게다가 50% 넘게 차지하던 비중도 이제 점유율도 점점 내려가고 있죠. 심지어 역전 당할까 말까 뭐 이런 상황이니까 또 남양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게다가 요즘에 엄마들은 수입 분유 뭐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뭐 사냥 분유라는 둥, 뭐 분유라는 둥, 뭐 황금빛 뭐가 어땠다는 둥, 뭐 이런 거 하면서 수입 분야가 또 좋아지니까 저쪽도 굉장히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남양과 매일 경쟁자였던 남양유업과 매일유업이 매출액이 V자리. 대리점 갑질 사건 이후로 쫙. 남양유업체에서 굉장히 어려우니까 야, 오죽했으면은 저 이미지를 높일 방법이 지금 잘 안 보이니까 이 남양유업 제품의 자사 브랜드를 감춘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꼭 그렇진 않겠지만 소비자 기피 심리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민들한테 건강과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기업이 되면서도 성장하고 있는 시장, 그게 뭐냐? 유업계의 마지막 희망, 발효율. 이건 커지고 있어. 이 바닥에 커지는 시장 잘 없습니다. 이 바닥에 분유 봤죠? 우유 봤죠? 골로 가고 있거든. 골로 가고 있어요. 특히 분유 같은 경우에는 가고 있는데, 커지고 있는 1조를 돌파한 시장이 있어요. 그게 발효예요. 이게 건강과도 관련이 있고, 뭐 아까 전에 나왔지만은 뭐 면역력을 키워준다, 뭐 대장균을 어떻게 한다, 뭐 할릭토박터라는 둥, 뭐라는 둥, 뭐 온갖 어려운 소리가 나오면서 바이오 모시기가 뭐 대장까지 살아간다는 둥, 뭐 캡슐이 안에서 깨준다는 둥 하는 게 전부 이쪽이잖아. 그러니까 발효 시장이 커져요. 그래서 유업들이 전부 다 저기다가 목숨을 겁니다. 1조 시장, 1조도 더 넘어가는 거죠. 쟁탈전이 벌어지는데 엄청나게 치열합니다. 남양 불가리스가 그래도, 불가리스가 가장 대표적인 거죠. 불가리스 하나만 아니고 여러 개가 있는데, 남양이 그래도 잘하고 있어요. 여기서 600, 700, 900 얼마 차이 안 나지만 거의 비스무리하긴 한데 어쨌건 여기서 잘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승부를 걸고, 여기서 기업 이미지 높이고, 여기서 국민 기업으로 다시금 이미지 전환을 시켜야 되는, 승부를 걸어야 되는 발효 시장의 대표 주자가 불가리스. 해내야 되는 거.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서 해냈죠. 야, 왜 이런 걸로 해내? 야, 이거 문제를 해낸 거잖아. 해내라 그랬지 누가 문제를 내라 그랬어요? 여기서. 야, 그래서 뭐 급하고 절박하고 저거를 승부를 걸면 안 돼. 승부를 그렇게 걸면 안 되지. 그렇게 걸었다가 2개월 영업 정지가 나온 사건인데, 참 안타까운 건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사건이다. 이게 누가 보더라도 이게 상식이 있잖아요. 상식이. 그거 뿌려갖고 그거 했다는 거를, 그런 거를 연구할 수는 있지. 뿌려갖고 몇 편 줄고 연구할 수 있는데, 그거를 홍보 마케팅 용으로 써서 그걸 뿌려갖고 전 신문에 기사를 도배해서 주가가 올라가게 만들어버리면 문제가 생길 거라고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또 법도 있잖아요. 뭐 건강에 뭐 어디에 뭐가 좋다 이런 건 약에만 쓰이는 거지, 일반 식품에는 함부로 그런 거 넣었다가 문제가 된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데, 이거를 그렇게 쉽게 넣었다는 게 사실은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이라 정말 좀 뭐 안타깝죠. 우리나라 기업인데, 그래도 잘 돼야 되는 기업인데 안타깝고, 이 기업 이미지 이런 거를 지금 제고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건 알겠는데, 뭔가 기업 문화가 이렇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앞으로 과거에 우리 창업주께서 가지셨던 우리나라 애들 우량하게 만들고자 했던 이 창업주의 정신을 그대로 가져온다면, 옛날에 70년대 남양은 사랑이었거든. 다시금 기업 이미지를 다시 올려서 건강하면은 떠오르는 브랜드로 계속 바꿔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